당신은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평생 얻어먹던 사람이 앞치마를 맸습니다. 결혼하고 40년이 넘도록 저는 밥상이 차려지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무슨 전쟁을 치르든 저는 거실에서 뉴스 소리만 키웠습니다. 오늘 반찬 뭐야?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그땐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제가 한 일이라고는 냉장고 문 여는 횟수만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 7시면 부엌에 섰고 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회사 다닐 땐 그래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나는 돈 버느라 바빠. 그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됐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말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됐을 뿐인데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허리를 잡고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으니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원래 아침엔 다 그래. 그 말이 하루 종일 귀에 남았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오래 참아왔다는 뜻인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괜히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내일 도시락 한번 싸볼까?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웃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요? 그 반응에 괜히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는 있지. 사실 저도 제가 믿기진 않았습니다. 70평생 계란 한 번 제대로 안 깨본 사람이 갑자기 도시락을 싸겠다고 나선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과장, 부장, 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부엌 앞에선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프라이팬과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깨워주는 사람이었는데 깨우는 사람이 되려니 이상했습니다. 앞치마를 매는데 매듭이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몰라 거울을 3번이나 봤습니다. 결국 반대로 맸더군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란은 실패하기 어렵겠지.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는데 얼마가 적당한지 몰라 한 바퀴, 2바퀴, 결국 계란이 수영을 했습니다. 계란을 깨다가 노른자가 싱크대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건 원래 버리는 건가? 회사에서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도장 찍던 손이 계란 하나 제대로 못 깨는 손이 됐습니다. 소금과 설탕통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라벨을 붙여놨는데도 괜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바뀐 건 아닐까? 결국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짠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소금이 맞았습니다. 계란을 뒤집다가 프라이팬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주걱으로 긁는데 계란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 긁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른자는 터지고 흰자는 너덜너덜해지고 이게 도시락에 들어갈 모양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냄새야? 계란이야. 왜 탄 냄새가 나? 아내는 말없이 불을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 조용한 도움에 괜히 더 긴장됐습니다. 아내 눈에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김밥 한 줄 싸는 것도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밥을 김 위에 펴는데 두껍게 펴야 하는지 얇게 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결국 너무 많이 넣어서 김이 밥을 못 감쌌습니다. 많은 순간 터졌습니다. 도시락통에 계란을 넣고 김치도 조금 담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셀까봐 비닐을 2겹으로 싸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괜히 정성을 부리고 싶어졌습니다. 못생긴 계란이라도 제가 처음 만든 거니까요. 맛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두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됐어. 아내는 한참을 도시락을 보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계란을 한 입 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회사에서 결제 기다릴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짜다.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웃으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만든 거잖아.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평생 제 입맛에 맞추느라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조절해 왔을 겁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먹기만 했고요. 한 번도 맛있어라고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일어서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점심,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란은 반 남겼어. 그래도 고마워. 그 짧은 문장이 왜 그렇게 오래 남던지요. 반을 남겼다는 게 실망스럽기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은 계란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을 조금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 날은 소금도 조금 덜 넣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그 정도면 되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사에서 받던 어떤 칭찬보다 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계란 깨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김밥 마는 것도 조금은 모양새가 났습니다. 여전히 아내만큼은 못했지만 제가 만든 걸 아내가 먹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할만하네.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원래 뭐든 금방 배우잖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우리 둘 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제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부엌에 들어갑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는 날도 있고 늦게 일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함께 만든다는 겁니다. 아내가 밥을 하면 저는 계란을 부치고 제가 김치를 꺼내면 아내가 국을 끓입니다. 아직도 아내보다 잘하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참 멉니다. 70평생의 습관을 몇 달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덜 어색합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물기라도 닦습니다. 요즘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당신 요즘은 좀 쓸모 있어.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납니다. 쓸모라는 게 회사에서만 증명되는 건 아니더군요. 집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인생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같은 방향을 보게는 됐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옆에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아내 혼자 감당하게 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70이 넘어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오늘도 앞치마를 맵니다. 매듭은 아직도 서툴지만 마음만은 처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밥을 이제는 같이 만들어 먹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제가 늦게 시작한 가장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앞치마 하나 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란 하나 깨는 것부터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부엌에 서는 것이라는 걸, 함께 앞치마를 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못생긴 계란이라도 정성껏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당신도 오늘 한번 시작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셨다면 오늘만큼은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에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세요.